근데 포즈 취하기 전에 이 상태로도 잠깐 한번 즐겨봐야죠. 일단은 태도는 빼줬고요. 일단은 테일 스테빌라이저가 어느 느낌으로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 짜란! 화려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센티넬의 강철의 라인 배럴에 등장하는 라인 배럴! 살다 이렇게 큰 라인 배럴이 나올 거라는 상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좀 놀랐습니다. 출시는 23년 4월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36,000원입니다. 확실히 사이즈가 큰 만큼 가격대도 좀 있는 느낌이었고요. 패키지만 하더라도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금 정면과 측면의 요 넓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느낌은 아닐 정도? 상상 이상으로 두껍습니다. 강철의 라인 배럴이라고 하는 코믹스가 원작인 작품이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나오게 됐었는데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 메카입니다. 디자이너는 시미즈 H,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디자이너 분이시기도 한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패키지도 그분이 직접 그리신 패키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박스를 열어보면은 크다. 이게 제품 스펙상에서는 25.5cm라고 해요. 본체만. 일단은 매뉴얼은 비닐로 별도 포장이 되어 있고 본체랑 해서 블리스터는 2층 구조네요. 밑에는 이제 교체 파츠와 베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전부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라인 배럴 자체가 발 디자인이 양발로 자립은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베이스에 미리 좀 올려놨습니다. 작은 부속품들부터 좀 보면은 일단은 무장 조인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장을 손에 쥐기 편하게 만들어줄 조인트입니다. 손잡이에 끼워서 아예 손바닥에 고정을 해버리는 그런 조인트예요. 작은 게 하나 있고 큰 게 두 개 있는데 작은 거는 이그제큐터를 손에 쥐기 위한 거, 큰 거 두 개는 태도를 손에 쥐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자립용 받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허리에 달린 테일 스테빌라이저에다가 달아주는 뒤쪽의 받침대입니다. 이 친구 방금 얘기했듯이 자립이 어려운 애라서 이렇게 뒤쪽에 발판을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무장인 이그제큐터. 처음에 포장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수납 상태는 요거를 이제 손잡이를 밑으로 내려주는 게 완전한 수납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포인트 컬러, 이 노란색의 포인트 컬러들부터 금색 부분이랑 무늬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색깔도 되게 이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특유의 형태, 앞부분 뾰족한 형태도 잘 된 것 같고요. 뒤쪽에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드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려 있는 걸 펴주면 되고요. 그리고 수납 시에는 이 케이블을 제거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거해 놓고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닫혀 있는 상태인 거고 이렇게 전개, 위아래 전개 해주고 아래쪽에 손잡이 올려주고 위에 있는 파츠도 살짝 이렇게 세워주면은 이그제큐터의 전개가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방금 처음처럼 이렇게 케이블을 달아주면 되죠. 이 상태에서 거대한 빔소드를 형성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데 이펙트 파츠는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대신에 좀 살펴보니까 안쪽에 보니까 뭐야 이 축은 뭐야 해가지고 원래는 이펙트를 이렇게 좀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양팔에 아머가 들어갑니다. 팔 아머. 양팔에 각각 태도도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죠. 메탈릭 레드 컬러가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강렬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검은 색깔로 해서 또 여기도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수납되어 있는 이 검집은 태도 검집은 빼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리슬쩍 짠! 이런 식으로 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암호만 장착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검집의 태도가 수납되어 있진 않아요.
이렇게 빼보면은 검날은 따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예 태도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거죠. 요게 태도입니다. 검날 자체도 메탈릭 실버 컬러가 아주 화려하게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검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의 무늬까지 전부 다 잘 되어 있죠. 아까 수납되어 있던 상태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손잡이 부분은 동일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요 날 부분이 검집보다 길어요. 그래가지고 무장했을 때 박력은 확실히 좀 긴 게 더 좋기는 하겠죠. 이거를 손에 쥘 때 아까 봤었던 이 조인트, 이거를 손잡이에서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손에 쥐는 게 가능합니다. 손바닥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버드라이브 상태를 위한 옵션 파츠입니다. 일단은 팔 아머 부분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안쪽에 방열 핀이 노출되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까 봤었던 이 아머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갈라져서 전개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테일 스테빌라이저가 전개되어 있는 옵션 파츠도 들어 있습니다. 역시나 안쪽에 방열 핀이 아주 강렬하게 전개되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이 중간중간에 볼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았다가 펼쳤다가 하는 그런 약간의 각도 조절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도 컬러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된 게 또 특징이기도 한데, 요게 이제 테일 스테빌라이저 외장의 교체 파츠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라인 배럴 본체는 팔 아머까지는 이렇게 직접 끼워 주어야 완성입니다. 일단 라인 배럴의 기본 외형은 완성이 됐는데 아직이에요. 아직. 저 솔직히 조금 놀랐는데 이 이그제큐터 있죠? 이거 수납이 되더라고요. 사이즈가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수납 기믹이 다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테일 스테빌라이저 보면은 이 윗부분, 가장 윗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운데 갈라줄 수 있어요. 이렇게 좌우를 갈라주는 거죠. 그럼 내부에 공간이 드러나게 되고, 이 위에 있는 파츠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이따가 이 이그제큐터를 무장했을 때 요거는 케이블 연결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펼치고 보면은 요 안쪽에 여기 조인트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 이거를 이 손잡이 위에 있는 부분, 여기 허연 부분에 조인트랑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닫아서 수납 완료. 야, 이게 또 수납이 되더라고요. 좋네요. 자, 그럼 라인 배럴의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디자인 특징이 일단 발이 없어요, 얘가. 별도로 우리가 발이라고 볼 만한 형태는 없기 때문에 먼저 스탠드 위에 올려놨습니다. 스탠드에는 전용 조인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장착을 하면 편하게 올려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샤프한 느낌, 그렇지만 육중한 느낌도 같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일단은 잘 보면 헐이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발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얇아지고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 요런 포인트, 요런 디자인 포인트들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었어요. 특히나 어깨, 그리고 골반이나 아니면은 무릎 주변이 굉장히 두꺼운 육중한 그런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약간 그 뭐랄까 그 갭에서 오는 매력, 요런 게 좀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와중에 앞면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거나 뒤에서 봤을 때는 꼬리도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꼬리가 아니라 이제 스테빌라이저, 그 안쪽에 무장, 이게 가장 강력한 무장이 수납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스테빌라이저 자체가 이제 비행 유닛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 오버드라이브 파츠가 요게 날개처럼 펼쳐지는 그게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제가 아는 한 현재 나온 라인 배럴 상품 중엔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스탠드에 올리느라고 다리를 쫙 하고 벌려놓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자로 재봤을 때 이 뿔까지 하면 26cm가 넘어가요. 26.3에서 5 되는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이 상태에서 뿔 빼고 딱 정수리까지만 재면은 24.5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깨 라인까지 하면은 25cm 조금 못 미치네요. 약간.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일단은 뿔이 굉장히 긴데 요거는 확실히 혹시 다루면서 이 취급 주의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무엇보다 이 얼굴, 실제로도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안면 부분에만 딱 먹선이 들어가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붉은 색깔의 아이라인 그리고 턱 주변에 노란 색깔의 포인트라던가 마치 이빨처럼 보이는 이 볼의 디테일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리 부분에는 이 특유의 문양이 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목 주변으로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을 볼 수가 있는데 좌우로 약간 케이블 디테일도 다 살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원작에도 이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더라도 뒤통수 자체에도 외장이 이렇게 안쪽에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컬러라든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몸통 쪽 기본적으로 흉부 정중앙에는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체가 콕피트 블록인데 따로 콕피트 해치 오픈 기믹이나 이런 건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흉부에 보면은 초록 색깔의 포인트라든가 복부에도 초록 색깔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얇은 허리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등 쪽이 확실히 좀 더 디테일이 좋은데 잘 보면은 여기 비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포장해서 열었을 때 이 비닐까지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그 곡선이라든가 굉장히 요 라인이 굉장히 이쁘죠. 개인적으로도 이 디자이너분의 이 스타일에서 좋아하는 게 이런 라인, 이런 거 아까 발 라인 이런 것들. 다음은 어깨 부분. 어깨에도 취급 주의할 만한 부분이 어깨 위쪽에도 뿔이 두 개가 나 있죠. 이게 또 이제 취급 주의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잘 보면 안쪽에 금색이 보입니다. 이거 오버드라이브 시에 등장하는 방열핀. 빠밤. 여기도 기본적으로 기믹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파츠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다. 방열핀도 이쁘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잘 보면은 방열핀 자체가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겹쳐져요. 닫으면은 다시. 요런 부분도 세밀했다,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좀 자세히 보면은 요 어깨 위쪽이라든가 이런데 마킹이 조금씩 포함된 게 보입니다. 아까 머리 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마킹이 안 보였지만 흉부 위쪽이라든가 콕피트 해치 부분이죠. 여기나 어깨나 이런 데 마킹이 추가가 됐어요. 물론 어깨 위쪽에도 메탈릭 레드 컬러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면부에도 마킹이 있기도 하고 메탈릭 컬러들이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면상에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흰색 부분이 그냥 일반 흰색이 아니라 메탈릭 화이트예요. 약간 펄 화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어깨 아래쪽으로는 팔의 디테일, 그 원작처럼 이런 덕트 같은 디테일이라든가 독특한 팔의 형상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쪽에는 그 빨간 색깔의 아머가 있지만 안쪽에는 흰색의 내부 외장들이 보이죠. 안쪽에 있는 외장들. 잘 보면 또 여기는 투톤이에요. 이 위와 아래는 이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색감의 차이를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전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가동 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유의 이 손가락 디테일들, 뾰족뾰족한 이 디테일들과 함께 손가락이 전부 다 마디마디 가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손가락 모양을 만들기가 좋죠. 이렇게 해서 좀 더 그 날카로운 인상을 더 준다거나 요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골반, 이쪽도 포인트 컬러로 빨간색 부분들이 이렇게 메탈릭 레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들도 여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가운데랑 바깥쪽이 투톤으로 보색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여기도 투톤이에요. 바깥쪽은 회색 톤이고 가운데가 이 안쪽 가장 넓은 면적이 흰색 쪽.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마킹이 포함된 것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테일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가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크게 들어 올린다거나 방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내려준다거나 다양하게 좀 각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일 스테빌라이저도 여기 마킹이 약간 들어가 있고, 노란 색깔 포인트라든가 여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컬러가 또 조합이 되어 있죠. 회색이 여긴 아예 대놓고 좀 면적이 넓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라인으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렇게 샤프하게 빠지는 요런 라인도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역시 다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아무래도 가장 볼륨감이 크다 보니까 요거는 스탠드를 제거하고 한번 봅시다.
아무래도 안쪽이 여기 테일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쪽에 요 내부 디테일 같은 거를 더 볼 수 있는데 요게 스탠드에 아무래도 가려지니까 요걸 이제서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랑 스탠드가 올라가 있던 요 다리 사이도 보면은 이 방열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던가 요런 잘 안 보일 만한 부분도 꽤나 신경 쓴 디테일이 아주 보기 좋죠. 일단 허벅지 잘 보면은 크게 막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허벅지는 아니에요. 대신에 각이 좀 많이 진 그런 형태고 잘 보면 조그맣게 또 마킹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 옆에서 봤을 때가 여긴 진국입니다. 진짜 다리 볼륨감이 와 끝내줍니다. 거기다가 이 뒤쪽 내부 디테일도 꽤나 볼만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 컬러도 여긴 또 다르죠. 여긴 또 건메탈 컬러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색감이 참 이뻐요. 그리고 무릎 주변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데도 초록 색깔의 메탈릭 그린의 포인트라든가 확실히 다리 쪽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특히나 이 라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런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일단은 바닥에 세울 수 있는 기믹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발꿈치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잡고 뒤로 당겨줍니다. 위아래로 잡고 당겨주면 좀 편한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어서 발꿈치라고 할 만한 부분이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닥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테일 스테빌라이저 안쪽 끝부분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파츠가 있어요. 이걸 떼어내 줄게요. 자, 이렇게 떼어내고 나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이 받침대를 끼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세 발로 바닥에 세우는 게 가능해집니다. 꽤나 안정적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합금이 여기저기 또 사용이 됐는데 잘 보면은 어깨 안쪽에도 합금이 관절로 다 쓰였다던가 팔꿈치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골반 내부도 큼지막하게 들춰보면 아주 큼지막하게 거의 통으로 합금이 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요 관절엔 다 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일 스테빌라이저 관절도 마찬가지고요. 요 무릎도 마찬가지로 합금이 많이 쓰였어요.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목 부분 기본적으로는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돌려줄 수 있죠. 특별히 걸리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일 때는 이 목 아래쪽, 이 뿌리 쪽이 크게 앞으로 이게 숙여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다거나 이렇게 든다거나 할 때 굉장히 크게 움직여주죠. 그리고 어깨 부분이 아주 또 크게 앞으로 뽑혀 나옵니다. 큼지막하게 뽑혀 나오기 때문에 액션 취하거나 할 때 굉장히 어깨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깨도 이렇게 크게 또 들어지는 데다가 어깨 외장 또한 추가로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확실히 어깨 관절 쪽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깨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도 팔을 앞뒤로 들어 올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팔을 완전히 최대한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것도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가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팔꿈치 단일 관절 같지만 이중 관절로 이 아래쪽 외장이 가동을 추가로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팔을 굽히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손목 자칫 그냥 보면은 이렇게 회전만 가능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손목의 안쪽이 볼관절이라서 약간씩이나마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몸통. 일단은 허리 회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주 크게 허리 회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흉부 가동이 굉장히 크게 또 가동을 해주는데 이렇게 상체를 들어주거나 그리고 크게 숙여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옆구리를 좌우로 꺾어주는 것도 이렇게 스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큼지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절 강도가 꽤나 단단하네요. 다음은 고관절. 일단은 스쿼트 가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가능한가. 일단은 사이드 스쿼트는 이중관절이에요. 이렇게 상하 가동을 해주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 뒤쪽 스쿼트 같은 경우도 볼관절인데 애초에 이 뒤쪽은 공간이 많이 남는 그런 형태고 전면부 스쿼트가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일단은 수평으로 가동을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간은 확실히 확보가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것도 이렇게 크게 들어줄 수가 있고요. 역시나 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막 다리가 처지거나 그러는 일은 없네요.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리는 부분도 상당히 크게 들어 올려집니다. 일단은 스쿼트가 더 올라가면은 이거보다 더 가동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무릎 잘 보면 그냥 여기서 무릎만 딱 이렇게 가동이 되면 뭔가 심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연동 기백을 통해서 내부가 살짝 드러나는 이중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한번 크게 또 가동을 해주고 우와 엄청 단단하네. 무릎이 크게 가동을 해주고 아래쪽 관절에서 또 엄청나게 크게 가동을 해주는 결과적으로 거의 뭐 일단 종아리가 허벅지에 붙는 수준으로 무릎 가동이 이루어지는데 와우 와우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발목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허벅지가 좀 짧은 디자인이라서 무릎 꿇기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네요. 간단한 형태긴 해요. 이제 무릎을 완전히 굽히는 형태가 아니라 살짝 뻗은 느낌이긴 하지만 확실히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액션 포즈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들 특성상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엇보다 요 날카로운 요 다리 라인 요게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저는 요 상태의 요 모습도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도들 중에 이런 구도도 종종 나옵니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살짝 모으고 있는 느낌. 근데 아까 디자인들 보면서 얘기했지만 이 무릎 쪽은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딱 각도를 딱 맞췄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이거를 정면으로 보면 다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차밍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태도 한번 들려줘 봤는데요. 이거 오른손에만 딱 들려줘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팔에 이 태도를 수납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딱 칼을 뽑으면은 한쪽에 둘 다 달고 있는 특이한 그런 형태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요 태도가 팔에 수납되어 있다. 이 형태도 개인적으로 좀 매력 포인트라고 느꼈었거든요. 처음 볼 때. 자, 그리고 태도를 이용을 해서 적을 베어 넘기는 딱 하고 지나가 버리는 요런 느낌의 포즈도 취해봤는데 일단은 포즈 취하는데 본체에서 느끼는 특별한 불편함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동 범위도 전체적으로 넓고 무엇보다 이 관절들의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무릎 꿇기로 태도를 휘두르는 액션도 한번 취해봤는데 이게 계속 포즈를 취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확실히 손가락이 전지가동선인 건 좋긴 한데 얘가 마디마디가 뾰족뾰족 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만지는데 이게 만지고 나니까 살짝 따갑기도 하네요. 이렇게 뭐 그만큼 샤프하다는 뜻이니까 확실히 멋은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조인트를 원형으로 아예 따로 쓰니까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 꺾인 손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만 내가 임의로 조정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막 이렇게 검의 각도 잡는데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그냥 손가락만 좀 움직여주고 꺾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방금 취했던 포즈들 중에 이런 식으로 양팔을 쫙 뻗는 태도를 쫙 베어버린 요 포즈 잡기가 편한 거죠. 이 검의 각도를 내가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테일 스테빌라이저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니까 좀 이제 구도를 뒤로 바꿔서 이렇게 좀 강조한 모습을 한번 찍고 싶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오버드라이브 상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오버드라이브. 아까 이제 팔 아머랑 그리고 테일 스테빌라이저의 파츠를 교체를 해줄 건데요. 일단 교체할 이 오버드라이브 팔 파츠에는 이 검집을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머만 끼워줄 겁니다. 그리고 테일 스테빌라이저는 안쪽에 이 노란 포인트 있던 파츠 있죠? 여기를 잘 잡고 좌우로 빼주면은 스무스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깨를 전개해주기만 하면 라인 배럴 오버드라이브 완성! 이때가 최대 출력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그제큐터 가지고 그냥 적을 막 그냥 썰어버리는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이그제큐터 한번 써봐야겠죠. 근데 포즈 취하기 전에 이 상태로도 잠깐 한번 즐겨봐야죠. 일단은 태도는 빼주었고요. 일단은 테일 스테빌라이저가 어느 느낌으로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 짜란! 화려합니다. 좌우의 외장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안쪽에 있던 방열핀이 전개되고 총 6개의 이제 외장이 날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볼륨감도 훨씬 커졌어요. 사실상 이 순정 형태의 라인 배럴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이 볼륨감, 최대의 스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상체죠. 이 팔뚝과 어깨에 방열핀이 전개된 형태인데 이것도 이것대로 볼륨감이 꽤 있기 때문에 요거 확실히 근데 느낀 거라면은 오버드라이브가 멋있긴 하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그제큐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납했던 이그제큐터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개를 해서요. 안쪽에 넣어놨었던 이그제큐터 꺼내줄게요. 그리고 다시 재조립할 때 요렇게 아까 꺼내놨었던 요 파츠 있죠. 이거 다시 끼워주세요. 이게 굳이 따지면은 에너지 케이블 연결 조인트이기 때문에 요 동그란 부분. 그리고 이그제큐터 같은 경우도 이제 손잡이에 조인트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꺼내줄 수 있거든요, 손잡이를. 이 상태에서 조인트를 끼워주는데 잘 보면은 조인트에 구멍에 이렇게 사선으로 파여있는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일반 구멍도 있어요. 이쪽이 일반 구멍, 이쪽이 사선으로 파여있는 구멍. 이게 아래로 가게끔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그제큐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왼손의 장비라기 때문에 조인트는 왼쪽을 향해야겠죠. 그리고 손잡이를 잡을 준비를 하고 손바닥에 끼운 다음에 손가락 정리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정리가 끝났으면 위에 커버를 살짝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뒷부분에다가 이 에너지 케이블 끼워줄게요. 그 다음 뒤로 가서 이 에너지 케이블을 각도 잘 조정을 해서 테일 스테빌라이저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케이블까지 다 연결을 하면은 완료입니다. 자, 이렇게 오버드라이브에 이그제큐터까지 장비한 라인배럴의 완성! 이 상태로도 몇몇 간단하게 포즈를 취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그제큐터를 앞으로 내밀면서 적을 공격하려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확실히 이그제큐터의 이 볼륨감이 아까 태도랑은 또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무장으로서의 그 임팩트 이런 거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오른손에다가 태도를 쥐어줘 봤습니다. 한쪽에는 이그제큐터, 한쪽엔 태도. 어떻게 보면 들어있는 부속품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네요. 자, 이번에는 테일 스테빌라이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으로 포즈를 그냥 적당히 한번 취해봤습니다. 뭔가 이 사이즈에서 오는 박력이나 이 볼륨감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취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센티넬의 라이오봇으로 발매한 라인배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볼륨감에서 오는 이 만족도가 상당히 크네요. 만지는데 핸들링 하는데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포즈 딱 취했을 때 확실하게 그 포징에 뭔가 그 날렵함이나 이런 거 잘 사는 것도 좋고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취급 주의할 부분들, 뿔이나 어깨에 이렇게 나 있는 뿔이나 이런 뾰족한 부분들 확실히 좀 이제 특히나 이 손가락도 뾰족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취급할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의 세계로 안녕. 빠바실.